5학년 1학기 사회 1-3단원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오늘 처음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9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100명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50명이 삽니다. 마을에서는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이 글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 수의 성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인구와 노인 인구, 청장년층 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1년에 1명이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으니까 2년 뒤에 마을의 인구가 101명이 된다면 20년 뒤의 인구의 변화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인구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인구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인구란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교과서 60쪽에 주어진 신문 기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신문이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신문의 제목은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이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문 기사의 제목은요.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자, 이 신문 기사만 보고 딱 봤을 때 각각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교실이 옛날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했는데 지금은 남는 교실이 걱정이다. 즉 학생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저출산을 의미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신문 기사는 저출산에 관련된 기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신문 기사의 제목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즉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라는 신문 기사가 되겠죠. 자, 각각의 신문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주고받으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 각각 2개 각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 기사 다 읽으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문 기사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3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학급당 인원수가 처음엔 65명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62명, 51명, 41명, 35명, 26명, 22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까닭 무엇 때문일까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로 저출산 현상 때문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마도 계속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추세를 본다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20명보다 더 적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 자, 60년부터 그다음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점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의 비율이 점점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와 신문 기사 내용을 볼 때,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자, 고령화 사회는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일 때입니다. 자, 바로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이때쯤이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고령 사회로,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겠고요. 앞으로 거의 6년 이후 10년 이내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신문 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인구 구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구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인구 구성의 변화인데, 그럼 인구 구성은 무엇일까요? 네, 인구 구성은요, 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고요,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인구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구 구성은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과 15세부터 64세 이하의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누어서 인구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1쪽입니다. 자, 61쪽에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변화를 보면요. 자, 먼저 14세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면 42명 정도, 근데 80년도에는 34명, 90년도에는 25명, 2000년도에는 21명, 2010년도에는 16명, 그리고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연령별 인구 구성비 그래프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변화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70년도에는 100명 중에 3명이었어요. 80년도에도 거의 100명 중에 3, 4명. 그런데 점차 그 비율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지금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2050년, 앞으로 이제 2050년 예상을 하는 거죠. 2050년 우리나라의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자, 먼저 유소년층 늘어나진 않겠죠.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층은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50년 정도의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 유소년층이 10명 이하, 9명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럼 노년층, 자,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2050년 정도 되면요, 네,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늘어날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현재 32.8에서 아마도 그때 되면은 38%, 즉 인구 100명 중에 38명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결국 유소년층은 줄어들 거고요, 노년층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과서 6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62쪽과 63쪽은 과제입니다. 자, 과제를 선생님이 제시하기 이전에 교과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과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익광고인데요. 자,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자, 원래 이 자리는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노약자석이라고 해서 교통약자, 특히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자리로 배려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이 자리였던 경로석이
넓은 자리로 이동을 하고요. 우리들이 앉던 넓은 자리에 앉던 사람들이 좁은 자리에 앉았네요. 자, 이 광고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비율이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증가한다라는 걸 아마 나타내는 공익 광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 포스터입니다. 60년대에는요. 가족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해서 가급적이면 한 가정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70년대에는요. 마찬가지로 산하 정책, 그래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가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라고 인구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2000년대 되면요. 다시 인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자라고 이렇게 공익 광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광고들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1번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2030년대에 여러분들이 인구정책 포스터를 만든다면 어떤 표를 넣을지 표를 작성해 주시는 게 교과서 62쪽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63쪽의 과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교과서 63쪽의 과제는요, 인구 피라미드 읽기입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는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연령별 인구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인구 피라미드를 읽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과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인구 피라미드를 읽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로축은요. 가로축은 남녀 인구 비율을 좌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다음 세로축은요. 연령을 5세 간격으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고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고연령이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4세, 5세에서 9세, 그리고 85세 이상으로 나이별로 5세씩 끊어서 표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연령별 인구 구성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을수록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피라미드는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6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2018년인데요. 1960년에는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 모양이 되었고요. 그런데 피라미드에서 약간 오각형으로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점점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런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대한 문제, 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